오늘 여러분 이렇게 채널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참 반갑습니다. 저 소개하는 걸로 먼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에서 부회장 일을 맡고 있는 간호의학 박사 엔젤라 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가 이 코리아 시니어 센터하고 오랫동안 의학 건강 강의를 해왔어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우리 이순재 전 회장님을 통해서 참 오랫동안 이런 강의를 해오고, 작년부터는 저희 젊은 팀들이 또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뵙게 되는 일이 한 주가 참 오래됐죠. 그런데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돼서 오늘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벌써 1, 2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는 예방주사가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기쁘시면서도 또 걱정이 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가 과연 안전한가, 맞아도 되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정말 맞아도 되는지, 언제 나오는지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좀 익숙하시죠?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시면 이렇게 주사를 맞는데,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가 안전한가, 예방 주사가 안전한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으려면 이 예방 주사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바이러스가 그 남을 감염을 시키거나 또 전염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없어지게 만들어서 그 죽은 바이러스로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맞고 있는 그 플루 주사, 독감 예방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약독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면 몇 년이 걸리냐면요, 정상적인 소요 시간은 10년에서 한 16년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백신 하나 만드는데,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백신을 승인을 받으려면 그 약을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고 또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오케이를 받는 그런 과정이 보통 2년에서 6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만들었다고 해도, 예방주사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거를 임상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1단계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 100명 정도, 20명에서 100명 그 정도 모아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임상 실험을 하죠. 그거 하는데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서는 한 50명에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나, 이제 그런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되죠. 그거 하는데도 2, 3년 걸려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게 안정성이 있는지 또 효과성이 있는지 또 다시 검사하고 자료 분석을 하는데 2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게 이제 3단계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료 분석을 다 해서 그 자료 분석을 어디에 보내야 되냐면 식약청에, 우리가 말하는 FDA에 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받는데 또한 1,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한 10년에서 16년 걸려요. 예방주사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약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너무 인터넷들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다 이메일로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단축이 됐죠. 옛날에는 자료 분석을 하면 그것을 우편으로 보내서 우편으로 또 결과를 받고 수정을 해야 되면 또 다시 보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제 그런 시간은 많이 줄었으니까 실제로 예방주사나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요거보다는 아마 훨씬 더 짧게 걸릴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독감 주사에 대해서. 사실 저희 독감 주사는 매년 다른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는데 독감 예방 주사는 어떻게 매년 다른 약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왜 그러냐면 독감 예방 주사는 좀 달라요. 근데 실제로 제일 첫 번째 나온 독감 예방 주사는 진짜로 15년 걸렸어요. 그게 언제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됐냐면 1930년도에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1945년도에 첫 독감 예방 주사가 나왔으니까 15년 걸렸죠. 되게 오래됐지만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매번 새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조금씩 바꿔서 만들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죠. 그래서 보통 한 12월 지나고 1월 정도 되면은 벌써 이제 올해 뭐가 유행할 거다 해서 만들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 8월이나 9월, 10월이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는 이제 벌써 나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는 예전에 만든 것이 없는데, 그죠? 비슷한 백신이 없는데 벌써 나왔잖아요. 한 10년에서 16년 걸려야 되는데, 아니면 요즘이니까 뭐 한 8년에서 10년 걸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일찍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나? 그냥 대충 해갖고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근심들이 많으신 거죠. 근데 이제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통적 방법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온 2개의 예방 주사는 어떤 방법으로 예방 주사를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 초부터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일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많이 트라이를 해봤지요. 여러 제약회사들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넘버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바이러스를 죽여서 그것을 가지고 백신을 예방주사를 만드는 거. 근데 그 방법을 한 게 아니고 요번에 나온 그 2개의 예방주사는 RNA 백신이라 그래가지고요. 핵산 예방주사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메신저 RNA라고 그래요. 우리 유전자 안에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RNA라고. 저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바이러스도 그런 핵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주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 핵산을 이렇게 파편화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걱정되시는 거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받은 것을 물론 좀 바꿨다고 하지만 들어갔을 때 혹시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좀 되시겠죠? 근데 그거를 만들 때는 그 핵산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병을 일으키거나 또는 그 병을 남에게 전염시키거나 하는 그 능력을 없애고 만든 것이에요. 유전자 변형을 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해도 병이 걸리거나 남에게 전염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산 예방주사 기법으로 만든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 백신을 맞으면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분자를 만들죠. 그건 바이러스는 아니죠.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근데 우리 몸에서는 그 핵산 예방주사 기법으로 만든 예방주사를 우리가 맞으면 거기서 만든 단백질을 뭘로 생각하냐면 그게 병원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인지를 해서 우리 몸 자체에서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막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벌써 항체가 있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핵산 예방주사 기법은요,
그 과학자들에 따르면 개발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사이로 면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10년씩 걸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핵산 예방 주사, 그러니까 핵산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기법들은 이번 팬데믹 때문에 나온 그런 기법은 아니에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에 이런 의료계에서는 이런 전염병 예방 주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암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주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기법으로 많이 트라이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려고 연구가 많이 활발히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만든 코로나 예방주사와 똑같은 기법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전자 변형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암 치료제들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백혈병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여자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breast cancer, 유방암, 그죠? 유방암 치료제도 이런 유전자 변형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암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예방주사는 요번에 나온 그 두 개가 사실 최초의 백신이죠. 예방주사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법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예방주사로 만들어진 것은 이번에 두 개 나온 게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임상 실험 중에 있는 코로나 예방주사는 몇 개나 될까요? 물론 두 개가 먼저 나왔지만 다른 게 또 있을 거니까 그거 말씀드려 볼게요. 11월 4일 기준으로 해서 3단계 임상 실험에 들어간 게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단계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1단계는 조금 사람 작게 해서 안전한가, 부작용 있나 검사하는 거. 2단계는 조금 더 많이 해서 효과가 있나, 안전한가 검사하는 거. 3단계는 더 많이 해서 안전한지, 부작용이 있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검사하는 거를 3단계라고 얘기하는데 11월 4일 때만 해도 그런 단계에 있는 게 4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1월 중순 정도 되니까 벌써 이제 2개가 이런 3단계 검사를 마쳤다고 이제 발표가 난 거죠. 그 2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궁금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알다시피 파이저에서 이제 우리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파이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파이저라고 하는 제약회사하고 실제로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름이 또 BNT162. 이거는 임상실험 단계에서 이제 주어진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게 저희에게 이제 나와서 이제 주사를 맞게 될 때는 다른 이름으로 나올 건데요. 임상실험 단계에서 나온 이름은 BNT162예요. 그걸 좀 보면 약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으로 주사를 맞기 시작한 게 4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뭐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다고 치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3단계까지 해갖고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한 게 이제 11월 8일이에요. 조금 11월 8일 넘게. 11월 8일에 한 3만 8천 명 정도가 두 번째 주사를 맞았다고 파이저에서 발표를 했어요. 4만 4천 명 정도 모집해서 3만 8천 명 정도 주사를 맞은 거죠. 꽤 많이 맞은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3단계에서는 한 3천 명 정도 모아서 한다 그랬잖아요. 노멀리, 정상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한 4만 명 정도 모아서 한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11월 9일 날 파이저가 얘기하기를 90%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임상실험을 할 때는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뭐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죠? 파이저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나 없나만을 이제 짧게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90%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11일 지나고 나서 얘기할 때는 우리 더 검사하고 자료를 더 분석해보고 하니까 95%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사람들이 사실은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거 맞고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한국에서도 그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죽은 분들 많다 그래갖고 이거 폐기해야 된다, 많다 이렇게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저에서 얘기를 하기는 그런 큰 부작용은 없었고 죽은 사람 없었고 그냥 맞으면 좀 피곤하고 두통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부작용만 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마지막 승인이 필요하죠.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하고 이제 식약청에 이제 여기서는 FDA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다시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파이저가 어저께 그 식약청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서류 접수를 했습니다. 아직 승인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았죠. 그래서 사실 계산을 해보면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백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은 아니고, 왜냐하면 핵산 기법으로 한 거니까. 그렇다고 뭐 아주 정상적인 기간을 맞춰서 만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힘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예방주사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파이저가 처음에 얘기할 때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거를 19불에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거를 정부 돈으로 만들었는데 왜 돈을 받으려 그러냐 이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저가 이제 말할 때 20년 올해 내에 50밀리언 그리고 21년에 1.3빌리언 정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모더나에서 정부하고 개발한 백신이 있어요. 그거 이름은 메신저 RNA 1273예요. 그것도 3월 달에 시작해서 3단계 11월 달에 끝났는데 그것도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해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11월 16일에 발표했죠. 94.5% 효과가 있다고. 그렇지만 이 모더나가 한 백신도 이제 정부 승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더나에서 발표한 그 백신도 부작용은 사실 크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발표가 났죠. 이것도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돼서 이제 드디어 백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25불 정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베일러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나올 건지는. 그러면 어떻게 빨리 식약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급 승인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식약청에.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빨리빨리 승인을 해서 이 약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응급 승인, 이제 영어로는 EUA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 예방 주사도 응급 승인을 거쳐서 이제 OK를 받으면 약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에게 맞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코로나 예방주사를. 한번 코로나 예방주사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접촉 안 하고 나는 건강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나는 걸릴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맞을 수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걸렸을 때 나는 나이도 많고 병도 많고 이러니까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꼭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맞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작용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시고 먼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가시는 그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맞을 것을 권고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서,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맞으실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방주사가 나오면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가게 될 확률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먼저 맞고,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진짜로 문제가 더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나올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약이 이제 어베일러블 하게 됐을 때는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참 힘드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침하는 거, 그다음 손 잘 씻는 거 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 쓰고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마스크를 안 쓰고 하지만, 이거 지금 녹음하시는 분들은 다 마스크 쓰고 여기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서 계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땡스기빙이잖아요. 다 건강하게 또 좋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